EDCN ODA TV 개도국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반 현황에 대해서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에티오피아의 한국의 원조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세부 분야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이 계실 텐데요. 내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2017년도에 이스라엘을 거쳐 팔레스타인을 갔다 왔는데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 외에 공항에 내리면 국제선으로 이제 외국인 출입 통관을 하고 또 내국인 통관하는 이 길이 이제 커스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내국인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흑인이 있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태인 중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흑인이 있구나라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았는데, 흑인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민족이 바로 이제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기독교를 믿는 이제 정교 소속들이 되겠죠. 그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가 있고 또 역사적 사실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죠. 그러니까 엑소더스를 할 때 여러 갈래로 나눠주면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람세스 쫓기면서 이제 탈출을 하면서 하다가 이제 일부는 에티오피아 쪽으로 이렇게 유태인들이 갔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한 유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해서 요즘도 최근에도 이 이디오피아의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반드시 백인이다 이게 아니고 유대인으로서도 인정받는 흑인들도 있다, 그렇게 아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이제 이스라엘과 제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티오피아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한국에서 항상 원조를 할 때 어떤 국가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중점 협력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해 둡니다. 그 정책에 의해서 반드시 우리는 원조 사업을 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에티오피아는요, 이 네 개의 분야입니다. 첫째는 이제 보건위생. 여러분, 보건위생 참 취약하죠, 교도국이. 우리나라도 6.25 동란 이후에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국가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참 한국이 질병으로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는 지역 개발, 아무래도 이제 지역 개발, 농촌 개발이 돼야지만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개발 문제를 아주 핵심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인데요. 여러분, 개도국 가신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개도국이 교통이나 이렇게 자연 환경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기나 도시 정비나 환경 정비가 잘 돼 있는 반면에 자연 보호도 잘 돼 있죠. 근데 개도국으로 갈수록 이제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환경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 개발 수준에서 다음번에 속하는 거죠. 당장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교육이었죠. 그래서 에티오피아도 이 교육이 국가의 중점 협력 전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건위생, 지역개발, 농촌개발 포함합니다. 교통에너지, 교육, 이 네 개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원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개 분야에 대해서 한국수출입은행, 그 다음에 코이카 등에서 많은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개도국이라 해서 아무거나 우리가 갖다 주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 의해서 그 나라에 지원해야 될 특정 분야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교육 분야는 아주 핵심 분야고요. 이 보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가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이 네 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 지원 전략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 기관은 이제 특히 교육 분야에 원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아마리거와 오로모를 쓰는 그런 국가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국가 공용어가 이제 지역으로서는 아마리거, 그 다음에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지금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영어 교실 수업, 영어 교육 시간이에요. 초등학교인데 보시면 우리처럼 뭐 TV가 있거나 조명이 잘 돼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이 A4지 같은 종이 같은데 저렇게 단어를 벽에 붙여서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정도 되면 대부분이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서울대 같은 이제 아디스아바바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학생들은 전체 이 대학의 교과 과정이 영어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아주 첨단 멀티미디어 영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구사 능력들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언어 교육도 물론 좋은 교육 ICT 장비를 통해서 영어를 학습하는 것도 좋겠고 하겠지만 저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영어를 소화해낸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뒤돌아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그 센다파 지역에 있는 한 초등학교 모습인데요. 잘 보시면 창이 굉장히 밝죠. 조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저 창의 빛을 가지고 안에서 공부를 하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어떤 지역은 굉장히 좀 어둠침침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만큼 이제 우리는 당연히 교실 가면 컴퓨터 있고 TV 있고 에어컨 있고 조명이 잘 들어오죠. 그렇지만 전혀 대부분의 개도국들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더 열악한 초등학교죠. 보시면 지붕 자체, 천장 자체가 아주 통나무를 깎아갖고 만들었고 이 슬래트나 양철 갖고 이렇게 지붕을 세워놓은 게 이게 교실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어디에도 지금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컴퓨터 이런 건 아예 없기 때문에 보시면 A4 용지나 또는 어떤 교재도 여러분 1인이 1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 5명이 교재 하나를 그것도 물려받은 교재를 보고 있는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거의 매일같이 등교를 해서 2부제를 해요. 우리 어릴 때 2부제를 했는데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국가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항상 보시는 이 교무실인데 우리의 교무실과는 너무 다르죠. 물론 여기 보시면 이제 교무실에는 선생님들이 쓰는 그 컴퓨터도 있고 프린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프린트를 그냥 못 써요. 가서 우리가 한번 보면 왜 그러냐면 프린터가 고장이 난 게 아니고 저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원조국에서 저 프린트를 사주면서 A4지를 같이 사줍니다. 근데 이제 A4지가 다 떨어지고 나면 이 선생님들이 A4지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해요. 정말 저기에 비하면 한국의 이 교육 상황은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그럼 대학이 어떠느냐? 여기 지금 대학 강의실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세베타에 있는 그 사범대학 그 내부 전경인데요. 대학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학 강의실에 있는 책상에 1인용 책상에 그냥 칠판 하나 있고 여기는 물론 이제 조명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게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명이 있어도 거의 조명을 쓰지를 않습니다. 이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자연 채광에 의지해서 공부를 더 하고 있고 역시 대학 강의실에서도 어디에도 우리가 우리한테는 흔하게 있는 컴퓨터나 모니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학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대충 이제 여러분 장면들을 보시면 제가 또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들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측면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에티오피아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개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에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남미에 있는 국가들도 여러분 백인들이기 때문에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나 이것보다 못한 경우도 아주 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교실을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책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론 교육대를 나오긴 하지만 재교육이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것에 대해서 조금 교육 방식에 대해서 조금 후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끊임없이 교사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를 여러 개 했기 때문에 또한 그 교사들의 월급이 굉장히 낮아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한 200달러, 300달러 채 안 됩니다. 열악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 교육으로 한국이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이런 측면을 우리가 다 거쳐왔죠. 그래서 우리가 거쳐온 경험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이 국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걸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 많은 봉사단, 그 사업들이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차도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 교육, 이 가난한 나라일수록 여러분, 이 교육이라는 것들은 빈곤 문제에서 조금 좀 멀리 봐요. 우리는 빈곤하지만 교육을 시켰는데 이분들은 빈곤하니까 교육은 둘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서 교육은 핵심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특히 부모들의 인식 개선, 자녀들을 꼭 교육시켜야 된다는 그 인식을 개선시켰을 때 비로소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바르게 갈 수 있고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차차 개도국 탐구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더 분석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